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50여 분을 날아 도착한 중국의 웨이하이.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거리보다도 짧은 450km만 날아가면 나타나는 색다르고 이국적인 풍경에 마음이 설레어옵니다. 웨이하이는 중국 북방의 중요한 군항 중 하나로 해군 북양함대의 군항이 있던 곳인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중국에서 가장 큰 수산물 생산지이자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웨이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국가위생도시 칭호를 받은 도시이며 유네스코로부터 친환경 청정도시, 우수관광도시로 선정된 곳이죠. 저는 지금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항구 도시 웨이하이에 와 있습니다. 웨이하이는 2012년 세계도시 엑스포 개최지인 여수 그리고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인데요. 또한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적 보고가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현대 문명이 어우러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웨이하이의 매력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맨 처음 웨이하이의 관광부두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20분을 달려가면 중국 최고의 OA 등급을 자랑하는 삼림공원이 위치한 작고 아름다운 섬, 유공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웨이하이가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유공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맑은 공기와 유럽식 건축물들로 둘러싸여 동서양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는 사실 오래된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역사의 산 교육지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입니다. 청나라 시절 해군 기지로 쓰였던 유공도는 침몰하지 않는 전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 근대 역사에서 첫 번째로 청나라 정부의 북양 수군이 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 유공도입니다. 당시 북양 수군은 아시아권 1위, 세계권 4위를 자랑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 시절 해전에서 사용됐던 북양 수군의 함포가 그 위세를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양 해군의 예의청이었던 곳으로 북양 해군의 장령들이 화제의 조소와 성지를 받거나 중요한 여의 활동을 펼치는 장소였는데요. 청나라 시절의 국기인 청룡기만이 쓸쓸하게 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공도는 청일 갑오전쟁의 유적지로 유명한 황해해전의 격전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여 이곳에 오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의 옷자락을 휘날리며 망원경을 들고 먼 바다를 주시하는 커다란 인물상이 있는 곳인데요. 이는 실제로 청나라 시절 해전에 참전했던 유명한 장군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이곳이 청일전쟁 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인데요. 말하자면 이 전쟁 박물관인 셈인데 이렇게 바다에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굉장히 멋진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오전쟁 박물관은 유공도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청나라 말기에 북양 해군의 기지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갑오전쟁은 중국이 동양의 패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열강들이 더욱 많은 침략을 받은 뒤 결국 만국의 길로 연결되는 치욕의 전쟁이었죠. 박물관에는 북양 해군 장병들이 남긴 훈장을 비롯해 군복 등의 유품과 무기, 그리고 전쟁에 대한 수많은 문헌과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갑오 전쟁의 패배는 중국 민족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근현대사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날의 치욕을 잊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의지를 이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은 박물관뿐 아니라 유공도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갑오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포획되어 일본과 러시아 전쟁에 참가했다가 침몰된 제원호 순양함의 잔재와 해저에서 발굴된 20톤이 넘는 거대한 대포의 묵묵한 모습은 유공도의 아픈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유공도에는 아픈 역사의 흔적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최고 등급의 공원답게 평소에는 보기 힘든 진귀한 동물들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타이완 꽃사슴을 만나보는 것은 정말 행운과도 같은 일이죠. 이 예쁜 꽃사슴이 타이완에서 왔다고 해요. 중국은 팬더, 그리고 타이완은 꽃사슴과 사냥을 서로 맞교환했다고 하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때는 한 나라였는데 전쟁 이후에 타이완이 분리가 됐지만 여전히 우호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귀한 동물들을 교환을 한 거래요. 타이완 꽃사슴의 야생 품종은 안타깝게도 이미 멸종이 되었는데요. 그 뿌리의 도안만이 타이베이시 동물원의 표징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타이완에서 판다에 대한 답례로 보내온 이 꽃사슴은 기특하게도 암수 2마리의 새끼를 두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의 국보급 동물 판다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귀여운 생김새와 행동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판다는 전 세계에 2,000마리가 안 될 만큼 희귀한 탓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몸값만 무려 10억이 넘게 나가는 그야말로 귀한 몸인 판다는 외교 사절 노릇까지 톡톡히 하는 중국의 보물과도 같은 동물이죠. 영원히 교훈으로 삼아야 할 아픈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중국의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고 맑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진귀한 동물들이 노니는 모습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유공도는 웨이하이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중국의 도시 중 하나일 뿐이라지만 중국의 호방함은 이곳 동물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하이 롱청시에는 산둥성에서 규모가 가장 큰 야생동물원이 위치해 있는데요. 중국 3대 동물원으로 꼽히는 이곳은 중국의 국가보호급 명승지로 관람 시간만 4시간 이상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산동반도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야생 동물원입니다. 말 그대로 야생을 그대로 옮겨놓은 동물원인데요. 입구부터 이렇게 절벽 위에 새겨진 동물들이 심상치 않은데 이 수많은 동물들을 모두 이곳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신조산 야생동물원은 롱청시의 산기슭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 위치부터가 남달랐는데요. 이 동물원이 산하고 산 사이에 들어앉아 있어서 마치 숲속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특히 이렇게 산 능선을 따라 걷듯이 만리장성처럼 모양이 돼 있어서 이 길을 따라가면서 동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대박. 이곳의 특징은 야생동물들을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유롭게 풀어놓았다는 것인데요. 동북 호랑이, 표범, 늑대 등 국가 1급 이상의 보호동물들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 속에서 뛰어놀며 서식할 수 있도록 야생의 환경을 마련한 그야말로 자연 친화형의 동물원이죠. 그러다 보니 일반 동물원과는 차별되는 점이 있었는데요. 원래 동물원에 가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사료 냄새도 나고 우리 안에서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여기는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동물원에 와 있다는 생각보다 진짜 자연을 거닐다가 동물을 마주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평소 보았던 동물원에는 주로 잠을 자거나 누워있는 야생동물의 모습이 전부였지만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신조산 야생동물원은 한 방향으로 향해 있어 길을 따라 쭉 돌기만 하면 동물원을 모두 관람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호랑이, 표범 등의 야생동물뿐 아니라 원숭이, 조류 등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관람하며 먹이도 직접 줄 수가 있는데요. 동물과 사람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있으니 마치 원시림 속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무력을 행사하는 무시무시한 원숭이가 돌격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라는 관계자의 당부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작고 귀여운 토끼와 다람쥐, 조류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신이 나는 일인데요. 이곳은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느끼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인기 만점인 곳이죠. 이렇게 동물들을 우리에 가둬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이도 주고 진짜 토끼랑 친구가 된 기분이에요. 동물을 사람들하고 따로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서 훨씬 더 친근하네요. 먹이도 직접 줄 수 있고 동화 속에 온 기분이에요. 야생동물들에게 먹이 주는 재미에 하람 씨도 푹 빠진 모양입니다. 한가로운 동물원의 오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미끄럼틀 위에서 반달 가슴곰이 낮잠에 취해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다른 곰이 먹이를 달라며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달곰이 있는데요. 제가 묘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돌아. 옳지. 여기는 직접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곰이 살아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곰을 무섭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곰이 진짜 친구 같고 동생 같고 강아지 같고 그러네요. 신조산 야생동물원은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이면서 한 면은 바다를 끼고 있는 형태인데요.
시야가 확 트이는 드넓은 바다의 풍경과 어우러진 이곳의 지리적 형태를 이용해 해양동물 또한 바다의 습성 그대로를 유지하며 서식할 수 있도록 하였죠. 덕분에 관람객들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건강하게 서식하는 해양동물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신조산 야생동물원은 우리에게 진화하는 동물원의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중국을 이해하려면 도교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교는 중국인의 마음과 정서, 생활에 녹아있는 중국의 토속 종교인데요. 우리는 도교의 성지라 불리는 선고정으로 향했습니다. 선고정에는 약 3,000여 톤의 옥 조각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과거 도교를 믿는 중국인들 사이에는 옥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곳에 옥이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웨이하이의 바다의 여신이 모셔져 있는 신전이라고 해요. 이 안에 여신의 옥 동상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특히 웨이하이 출신의 여신이기 때문에 웨이하이 시민들이 참 많이 찾는다고 해요. 이 머리는 용으로 되어 있고 몸은 이렇게 거북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신이 타고 다녔던 동물이라고 해요. 멋지네요. 이곳은 특히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고정 정상에 오르면 옥으로 만든 여신이 모셔진 선고신전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신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오는 사람이 하루 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높이 8.8m에 무려 300여 톤의 옥으로 만들어진 선고신. 그 웅장한 옥의 기운을 받으며 선고신께 저마다의 기도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선고신에 관한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선고신의 원래 이름은 옥선. 옥을 품고 태어나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죠. 살아생전 자애로운 일을 많이 했던 옥선은 어린 나이에 맞이한 남편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바닷가에 나가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돌처럼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린 옥선의 모습에 감동한 하늘이 그녀를 신으로 만들었고, 이에 대한 전설이 구전되면서 그녀를 기리는 선고신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해발 375m 높이에 위치한 이곳 신전에 올라서서 한눈에 펼쳐지는 웨이하이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니 막혀있던 가슴 한켠이 시원하게 쓸려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중국 국가관광단지 화하성으로 찾아갔습니다.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웨이하이의 룽청에 위치한 화하성에서는 매일 저녁 초대형 야외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천여 명 이상을 수용하는 배 모양의 객석에 앉아 360도로 돌아가며 화려한 공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러 온 이 공연이요, 중국의 반만년 역사를 보여주는 대형 공연이라고 해요. 저는 그냥 큰 무대를 기대했는데 이 전체가 다 무대고 이 배 안에서 관람을 한다고 해요. 오늘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왔다고 하는데, 특이한 건 이 배가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공연을 관람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한번 직접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유화화는 수백 명의 출연진들이 수시로 바뀌는 야외 배경 속에서 육지와 공중을 넘나들며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명을 거대한 장관으로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이 시작되자 갑작스런 비가 쏟아졌는데요. 비가 와도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공연을 지켜보던 관객들. 평생 기억에 남을 화려하고 웅장한 공연을 선물 받았기에 갑작스런 빗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这个演出呢，就是体现了我们华夏5000年的这种历史，传统的文化，主要是说就体现在一个我们这是属于是礼仪之邦。其实这个景区啊，就是把文化产业和旅游产业结合得非常紧密，对历史文化挖掘比较深远，而且投资也很大，创意非常好，效果非常好。所以说我们专门买了个光碟，回去要赠送给我们政府官员，让他们向你们山东学习。 웨이하이의 밤은 화려한 공연의 여운으로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웨이하이의 아침 해가 힘차게 떠오릅니다. 이곳은 중국의 희망봉으로 불리는 성산도인데요. 산둥반도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거대한 중국 대륙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닷가와 벼랑에 부딪히며 만들어낸 세찬 파도의 흰 물보라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이곳 성산도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8대 해안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곳에서 94해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성산도는 중국의 가장 끝에 위치하면서 한국과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하죠. 예로부터 태양신이 살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성산도는 중국 역대 황제들이 여러 차례 시찰을 다녀간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와 제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은 기원전 3세기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시키며 중국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인데요. 그로 인해 중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죠.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은 아마도 대륙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고자 이곳에 왔던 모양입니다. 진시황이 다녀간 곳은 어디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진시황 온천이라 불리는 탕박 온천입니다. 웨이하이에는 질 좋은 온천들이 많은데요. 탕박 온천이라고 불리는 이 온천수에 반해서 진시황도 웨이하이를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중 편의시설까지 갖춰서 온천 리조트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불로장생의 묘약을 찾던 진시황이 탕박 온천의 물과 향 그리고 선경에 취해 요양을 즐겼다는 이야기는 중국 사기에도 기록되어 전해지는데요. 汤浦温泉地处神奇的137度，这里气候宜人，风景如画，这里有丰富的温泉资源。汤浦温泉呢，交通发达，200公里内有4个国际机场。这里距威海市区仅20分钟车程，距威海机场仅15到20分钟车程。 중국 최대의 규모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자랑하는 탕박 온천은 풍수지리적으로도 명당으로 꼽히며 온천 전문가들로부터 온천 중에 제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탕박 온천에서는 온천수에 사는 물고기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유유자적 풍류를 즐기는 선비처럼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탕박온천의 온천수는 직접 마실 수 있는 알카리성 온천으로 그만큼 맑고 깨끗한 수질을 자부하는데요. 그 물은 피부뿐 아니라 몸 안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汤浦温泉水富含偏硅酸、氟、铯、碘等多种的阴体有益的微量元素，具有祛病、保炎等功效。 탕박온천은 인삼, 하수호, 와인탕 등 60여 개의 테마가 준비돼 있어 실내와 노천에서 다양하게 온천욕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水很干净的，很干净啊，然后冲在身上很舒服，特别这个温泉感觉冲上来啊，就是像大自然冲上来一样。 다양한 온천탕 중에서 하람 씨가 아주 독특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온천탕을 발견했는데요. 온천에 사는 민물고기 가라루파가 들어있는 온천탕입니다. 가라루파는 피부의 각질을 먹거나 마른 버짐을 고쳐줘 닥터피쉬라는 애칭이 붙여졌죠. 이렇게 닥터피쉬까지 있는데 닥터피쉬가 이 각질도 먹지만 신경통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오늘 많이 걸었는데 마침내 제 발도 호강을 하네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몸을 맡긴 채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 진시황이 그토록 이곳 탕박온천의 매력에 취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숲속을 거닐다가 선녀탕을 찾아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자연 속에 숲 속에 이렇게 온천들을 놨는데 그냥 이렇게 규격화된 온천탕이 아니라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바위나 조형 같은 것들이 훨씬 멋지네요. 꼭 선녀가 놀 것 같은. 와, 멋지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정말 이곳 탕박온천부터 찾지 않았을까요? 자연이 웨이하이에 준 귀한 선물 탕박온천에서 몸도 마음도 깨끗이 정화시키고 그동안 여행으로 쌓였던 모든 피로도 말끔히 씻어내고 돌아갑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나니까 쌓였던 피로가 확 풀리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드네요. 이것은 웨이하이의 문등시란 곳인데 과거에 많은 문인들이 살면서 온천욕을 즐기면서 또 풍류도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또 풍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술이겠죠. 중국은 또 백주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곳 문등시에도 지역 명을 딴 지역 명주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중국의 명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지 제가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술 역사는 적어도 4,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술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중국을 여행하는 애주가들은 기차가 서는 곳마다 그 지역의 술을 맛볼 수 있다고 하니 그 다양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단연 유명한 것은 바로 고량주라고 불리는 백주인데요. 백주는 중국의 대표적인 증류주로 그 제조 과정은 지하에 판 발효조에 찐 고량과 옥수수, 곡자를 섞어 반고체 상태로 9일간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가 끝난 술 덫에는 새로운 원료를 섞어주는데요.
们现在这个生产工艺呢，是完全中国的老传统的无良录像生产工艺。那么这个工艺呢，的主要特点是深焦发酵，无良酿造。目前咱们看到的呢，我们这个发酵的这个粮配啊，就是5种粮食。那么这5种粮食呢，有高粱、大米、糯米、小麦、玉米，那么5种粮食组成。那么进行先蒸焗糖化，然后呢进行。 이제 증류기에 증류가 되어 따끈한 백주가 완성이 됐는데요. 와, 이거 정말 센. 이거 한 50도 정도 되나요? 不止，现在能达到70多、72度。 70도? 저 70도를 먹는 거예요? 와, 어쩐지 향이 굉장히 독해요. 근데 되게 은은한 이런 향기가 있네요. 또 먹지 못하겠어요. 너무 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술독에 넣은 후 온도가 낮은 저장고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숙성을 시킵니다. 像这样的储藏室呢，我们公司有3个这样的储藏室，这个就是把我们生产的原酒放在这个地方分级储存，这个储存的时间呢，一般都在1年以上，好的酒呢都在3年以上。 이렇게 완성된 웨이하이 문둥시의 명주 문등학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19년 진시황이 문둥시를 시찰할 때 문산을 오르면서 이 술을 시음하였고 그 맛을 찬양했다고 전해집니다. 웨이하이에서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웨이하이 최남단 석도진 적산기슭에 자리 잡은 적산법화원인데요. 이곳은 바로 우리의 역사적 보고가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적산법화원은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당나라에 머물던 시절 세운 사찰인데요. 당시 상둥성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불교 사원이었다고 합니다. 장보고 대사는 해상 운송 사업이 번영하기를 기원하며 제당 시절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던 이곳 적산에 불교 사찰을 지었는데요. 당시 이국 땅에서 살던 신라방, 신라촌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신앙의 힘으로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고 단합을 도모했다고 전해집니다. 적산법화원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 온화한 미소의 극락보살을 감싸며 펼쳐지는 음악 분수쇼인데요.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화려한 물줄기와 360도 회전하는 동상의 변화가 눈을 뗄 수 없는 장관을 이뤄냅니다. 적산법화원 경내에는 지난 2007년 개관한
장보고 기념관이 자리해 있는데요. 해양 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의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건립되었죠.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는 아주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는데요. 무예가 출중하고 명민하기까지 했던 장보고는 당시 이방인들에게 개방적인 당나라로 넘어가 당나라 군대의 중간 관리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방인에게 개방적이었다 해도 낯선 타국에서 군대의 중간 지휘자가 된 것은 그의 용맹과 무예가 이곳에서도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 해신 장보고에 대한 기념관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있지 않은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존경받는 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더 발전시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산둥반도에 이 적산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당나라 시대에는 산둥반도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보고 기념비도 정말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마음 그대로 굉장히 크게 이 동상이 만들어져 있네요. 장보고는 중국과 일본 역사서에 더욱 상세하게 소개된 국제적 인물입니다. 张宝刚呢，他是唐朝时期的新罗人，就是现在的韩国人。在公元的807年，他入唐从军，参加武宁军。公元的824年呢，他来到我们赤山，在赤山修建千年古寺赤山法华院。公元的828年，他归国，回到韩国以后呢，经历青海战，并任大使，开展中国、韩国和日本3国的海上贸易。在韩国人心目中呢，他是一位韩国的民族英雄。那在我们中国人心目中呢，他相当于中国的岳飞等人物，也可以说呢，也是一位英雄。 소설 해신과 드라마 해신이 인기를 끌면서 이곳 장보고 기념관도 한국의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곳을 찾는 한국 관광객만 해도 한 해 평균 1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景区年可接待中外游客达100多万人次，其中韩国和日本的游客可占30%。那我们的张宝高传记馆呢，它是韩国青少年的海外唯一的一处教育基地，每年都有大量的韩国青少年到这边来参观学习。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적산법화원. 오늘 웨이하이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커다란 건축물이 웨이하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행복문인데요. 웨이하이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웨이하이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는데요. 저 또한 웨이하이의 자연환경과 역사, 종교,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여행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다소 생경하지만 우리와 수많은 인연의 고리로 연결된 중국 웨이하이. 우리는 이곳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국의 색다른 멋과 문화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온화한 날씨와 절경만큼이나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이들에게서 낭만이란 무엇인지 한 수 배우고 돌아갑니다.